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및 취약계층 등의 소득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데요. 이로써 2022년에는 21만 가구가 혜택을 받아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는데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사위 또는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자와 급여 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이 꾸준하게 지목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부양 의무자와 평생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사는 경우 등도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나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빈번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였는데요.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146만 2887원이었던 것을 153만 6324원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 세전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나 또는 고액재산자로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인데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서 11만 명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도 인상되는데요. 일식에 3,900원이었던 것을 4,130원으로 인상되고 MRI나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MRI나 초음파 비용 등은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2022년부터는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듯 하네요. 다음은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 지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이를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활급여의 단가도 3% 인상됩니다. 자활사업의 하루 단가가 29,240원에서 56,950원이었던 것을 31,120원에서 58,660원으로 3%가량 인상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1, 2 지원 및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 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저축을 위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을 해주는데요. 매칭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희망저축 1과 차상위 계층 이하의 청년에게는 3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10만원 저축 시에 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상위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는 1대1로 매칭해서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데요.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 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은 국가가 월 5만원 내에서 1대1 매칭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5만원 적립 시 5만원을 추가 적립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매칭 비율을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도 인상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는 10만원을 적립하고 2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고요.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립수당인데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2년이 더 늘어나 5년간 지원됩니다. 다음으로는 빈곤층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소득이 상실한 경우 등과 같이 9개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데요. 생계지원 단가를 보게 되면 1인 지원금은 약 45만 4천원, 2인은 77만 4천원, 3인은 100만원, 4인은 126만원을 지원받는데요. 앞으로는 3% 더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1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요.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요. 263만 명이 대상으로 6개 지역 3개 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서 의료비 부담의 50%를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데요.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됩니다. 소득 수준별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100%까지는 60%,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200%까지는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마다 최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재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최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도 지원을 하는데요. 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해서 단가를 인상하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활동화를 위한 단가도 인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으로 0세에서 1세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으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후생활 보장 강화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데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1,500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최대 30만원이었던 것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5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2022년에 많은 복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